네, 정의당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오전 현안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여당은 18대 대선, 20대 총선, 19대 대선에서부터 꾸준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역시도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 세력이 됐다고 정치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호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촛불 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실어준 힘을 권력의 확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 적기라는 것은 정치권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공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얄팍한 정치 계산으로 뒷걸음질 친다면 여당은 민주주의 팽의 장본인이라는 낙인을 오래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여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권력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와서 같이 가기로 네, 다음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일제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법원 행정처의 문건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판사 사찰 지시 등 인사 불이익에 깊게 가담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핵심 세력까지 깊게 개입한 사법농단의 썩은 구름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한 수많은 꼬리들의 중심에는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리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철통 같은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만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징계를 통해 이 같은 사법농단의 위협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른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하고 법관의 지위를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절차 역시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 있는 판사들의 요구에 의해 법관 대표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실추된 사법신뢰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날 촛불을 들고 거리 섰던 국민들은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